친구가 우리의 그땐 몰랐다 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땐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어.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거였어. 왜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고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걸까? 그러고 보니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고 냇물을 낳는 3월을 우리는 함께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물은 더 깊어지고 산은 더 멀어져서 덩달아 생각도 더 골똘해지곤 했습니다. 저녁마다 석양이 지면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할 수 없어서 가슴엔 그늘이 점점 더 짙어지곤 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사무치게 그리웠던 시간들을 잊지 않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미천으로 삼겠습니다. 네,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고서야 알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줄. 그때도 알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땐 몰랐던 거죠. 그래도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자, 2020년 1학기 편곡법 2주차 강의 시작합니다. 눈꽃이 내린 버스 정류장에 날 데려다주다 꼭 내 손을 잡는 너 때문에 난 놀랐어. 아주 오래전부터 숨겼던 내 맘이 들킨 걸까. 부는 바람에 실린 우리에게 번진 This is love. 내 마음에 내려와 사뿐히 내려와 네 어깨 위에도 벌써 내린 그 이름 봄인가봐. 우리 잡은 손틈 사이 얇아진 외투 사이 어느새 스며들어 우릴 변화시킨 봄이 왔나봐. 변한 친구 혹 동생 같아서 치마를 입고 꾸민 모습에도 놀라지 않았어. 뭐가 우릴 지금 이렇게 바꿔놓은 걸까. Maybe it's crazy. Can I call you my baby? Yeah, 내 마음에 내려와 사뿐히 내려와 벌써 내린 그 이름 봄인가봐. 우리 잡은 손틈 사이 얇아진 외투 사이 어느새 스며들어 우릴 변화시켜. 우리 서로의 기대야 잠든 벤치 투명한 하늘에 물든 Sweet cherry blossom. 늘 이러면 좋겠다. 우리 바꾼 그 이름 봄봄봄 봄. 널 사랑해 너를 사랑해 사랑해 너. 넌 봄이 되줘 항상 나는 꽃이 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곡법 원 강의의 김윤호입니다. 제가 이 요새 온라인으로 이제 우리가 사이버 강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녹음하고 영상을 만들고 이제 우리 그 편집자 친구랑 둘이 그거를 좀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것저것 뭐 많이 만들고 계속 연락하면서 뭐 이렇게 그 친구는 막 편집을 하고 저도 이제 같이 이제 그런 거에 의견을 주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익숙해졌나 봐요. 이 영상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좀 익숙해졌나 봐요. 그래서 말도 좀 이제 편하게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제가 여기 이제 앉아서 녹음을 하고 하는데 라디오 DJ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프닝을 한번 거기서 이제 영감을 얻어가지고 오프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뭐 우리는 또 음악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오디오 편집 같은 거는 금방 하잖아요. 뭐 오토메이션 조절이라든가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오프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뭐 여러분들 그 강의 들으실 때 좀 재밌으라고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 그냥 이제 웃고 즐겨주세요. 네. 어쨌든 배철수의 음악 캠프의 그 인트로 저기 오프닝 시그널송이죠. 네, 그거를 깔아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혹시 여러분들 이제 음악 이제 하시는 친구들이니까 음악에 대한 뭔가 평론이라든가 이렇게 많은 음악을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저는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추천드릴게요. 저도 이거 들으면서 음악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평론이라든가 이제 그런 평론가들이 나와서 음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음악적으로 뭔가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어질 수 있고 뭐 그런 도움이 될 만한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어쨌든 네, 이번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지난주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했고 그래서 뭐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위주로 이제 많이 했었죠. 네. 이번 주는 이제 본격적으로 편곡법에 대한 우리가 이제 수업을 나가야 됩니다. 어, 본격적으로 사실 이제 수업에 나가는데 이렇게 온라인 사이버 강의로 일방향으로 수업을 하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상황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막 우르르 모이고 이런 걸 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은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저뿐만 아니라 지금 학교에 계신 모든 이제 직원분들, 일하시는 분들, 다른 교수님들 모두가 이런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받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끔 해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 점도 조금 유의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편곡법 원에 대한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네. 제가 이제 강의 준비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그 자료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제가 이제 직접 적은 이 노트랑 이런 거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수업을 갈 건데 만약에 이제 강의실에서 우리가 수업을 했었으면 제가 직접 이제 이런 걸 적어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필기하는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본인 노트에 잘 정리를 해 놓을 수 있게끔 이제 뭐 그렇게 할 텐데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본인의 이제 음악 노트에다가 잘 필기를 해 놓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 쓸 때가 있더라고요. 또 모르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음악 교육 쪽 뭐 가르치는 음악을 이제 여러분들보다 이제 후배 뮤지션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된다. 그럼 이런 필기를 잘 해놓는 거는 상당히 도움이 돼요. 네. 저도 이렇게 쓸 줄 몰랐죠.
몰랐나? 뭐 하여튼 아니 저는 좀 생각은 있었어요. 이런 걸 좀 잘 정리해 놓고 나중에 이제 내가 누굴 가르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있었어서 네, 뭐 그랬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항목을 볼게요. 네, 자 편곡이란 무엇인가? 네, 한번 쭉 읽으면 작곡이 된 곡이 실제로 표현될 수 있도록 작업하는 것, 뭐 입체적인 소리, 멜로디의 악기를 정하고 화성을 입히는 과정, 네, 그리고 작곡한 곡을 세상에 처음 나오게 하는 작업, 네, 편곡을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음악적 요소, 멜로디, 화성, 리듬, 악기 편성. 네, 이렇게 돼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이런 얘기를 살짝 했을 겁니다. 편곡. 우리가 처음에 곡 작업을 하게 되면 뭐 사람마다 뭐 순서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기본적으로 뭐 본인이 이제 뭐 악기를 뭐 치신다. 그러면은 뭐 피아노를 이렇게 치면서 코드 진행이라든가 멜로디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은 가사부터 해서 이런 거를 먼저 우리가 만들게 되죠. 네. 그래서 뭐 코드 진행을 가지고 내가 이제 흥얼흥얼 거리면서 멜로디를 만들고 여기에 어울리는 가사를 붙였다. 아니면은 뭐 가사나 이런 내용을 쓰고 싶어서 그런 이제 글귀들 가지고 이제 흥얼거리다가 멜로디가 나오고 거기에다가 어울리는 코드를 붙였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스케치 버전을 만들게 되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는 이제 기타를 칩니다만 기타를 치면서 멜로디를 만들고 거기다 가사를 붙인 거를 가지고 일단은 미디로 이제 입력을 해놔요. 스케치를 찍어둡니다. 네, 거기까지가 작사의 과정인 거죠.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이제 리드 시트죠. 그럼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꾸며야 돼요. 음악적으로. 네, 이 이제 악기를 막 이제 까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 멜로디나 내용을 노래 내용을 잘 표현할 수 있을 만한 악기 초이스를 하는 것도 편곡이고요. 악기 라인을 어떻게 깔 건지, 뭐 이 악기와 이 악기가 어떤 화성을 이루면서 어떤 분위기를 이 노래에서 연출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모든 과정들이 편곡이 되는 거죠. 네, 말하자면은 연출가예요. 우리가 이제 뭐 공연으로 비교를 하자면 우리는 이제 편곡이라는 과정, 편곡자들은 연출가가 되는 거죠. 네, 거기에 맞는 가끔 보면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노래의 내용을 전혀 뒷받침하지 못하는 그냥 멜로디만 좋아서 멜로디만 좋게끔 그냥 만든 그러니까 그 깔리는 멜로디 뭐 이제 리프나 뭐 그런 것만 좋게 만든 편곡들이 있어요. 노래 내용을 전혀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그래도 뭐 멜로디를 잘 만들면 좋은 노래지만 사실 그게 뭔가 하나가 됐을 때 우리는 좀 되게 뭔가 감동을 받게 되죠. 노래 내용과 분위기가 그 다음에 악기 움직임들 같은 게 모든 게 하나가 됐을 때 우리는 좀 감동을 받고 네, 마스터피스 명곡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네. 작곡이 된 곡이 실제로 표현될 수 있도록 작업하는 것,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뭐 리드시트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음악을 이제 발매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뭐 들려줄 수 있겠지만, 이제 미완성인 단계잖아요. 더 그것만 가지고도 뭐 좋은 곡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뭐 그런 노래들 있죠. 뭐 피아노 하나에 노래를 한 아니면 기타 하나에 노래를 한 근데 그런 거 자체도 이제 이 악기를 어떻게 연주를 할 거냐라는 구상 자체가 편곡의 과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표현될 수 있도록 작업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곡에 담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표현될 수 있게 만드는 게 편곡이란 작업인 거죠. 멜로디의 악기를 정하고 화성을 입히는 과정.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멜로디에 이거에 어울리는 멜로디가 그러니까 어울리는 악기가 뭐가 있을까? 흔히 이제 뭐 그런
거 이제 진짜 쉽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뭐 노래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깔리는 피아노 사운드가 그냥 어쿠스틱 피아노 사운드가 좋겠다. 아니면 EP를 쓰고 싶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악기의 그런 그거 초이스를 해야 될 거예요. 뭐 나는 이거는 패드로 쓰고 싶은 피아노를 패드로 쓰고 싶어서 그냥 뭐야 오르간 같은 걸로 그냥 조용하게 깔아주고 뭐 다른 악기를 가지고 리프를 넣는다거나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악기를 이제 정하는 과정을 겪게 되죠. 뭐 가끔 그런 거 있었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음악을 공부할 때 이제 선생님이 이제 교수님이 그거를 줍니다. 그 과제를 이렇게 주는데 가끔 이런 걸 줬어요. 뭐 과제가 뭐 콜드를 표현하는 노래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이게 되게 추상적이죠. 네, 뭘 만들어야 될지. 콜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생각했던 거는 콜드 하면은 뭔가 얼음 궁전 같은 걸 떠올리면서 그 하프 사운드를 쓰거나 뭐 요런 거를 많이 해갖고 왔어요. 네. 그리고 뭐 그 다음 주에는 뭐 fun 뭐 재밌는 걸 표현을 해와라. 그럼 뭔가 재밌는 사운드를 또 찾아가지고 그런 신스 사운드를 찾아서 쓰기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과제를 줬었어요. 기억나는 게 또 뭐 데인저 위험을 표현해라. 그러면 이제 코드 같은 거를 조금 이제 약간 불안한 코드를 쓰는 거죠. 네, 뭐 디미니쉬를 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분위기를 표현하는 듯한 그런 과제를 많이 내줬습니다. 뭐 여러분들 나중에 그런 거 해보세요. 나름 재미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표현하고 싶을 때 그 초이스 할 수 있는 악기들도 많아질 수 있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이제 뭐 네, 아까도 얘기한 거죠. 화성을 입히는 과정 어떤 코드를 쓸 건지 네 코드를 이제 배치를 악기들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이제 다 편곡이라는 거죠. 네, 작곡한 곡을 세상에 처음 나오게 하는 작업. 네, 맞죠. 편곡하고 뭐 사운드 잡고 해야지 이제 이게 나올 수 있으니까. 노래가 퀄리티가 너무 안 좋으면 여러분들 유통사에서 그 곡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네, 웬만해서는 그래도 유통사에서 받아주는데 아 이거는 너무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곡을 발매하고 싶어도 발매해줄 유통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세상에 나오게 하려면 편곡도 잘 해야죠. 편곡 잘하고 사운드 신경 쓰고 한 다음에 발매를 하는 그렇죠. 그래서 편곡을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음악적인 요소, 뭐 멜로디, 화성, 리듬, 악기 편성,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멜로디라는 거는 이제 작곡에서 하는 그런 것보다 뭐 리프라든가 악기가 움직이는 멜로디 라인이라든가 네, 화성을 어떤 식으로 쌓을 건지 누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뭐 이 코드에서 누가 3도 역할을 할 거고 누가 7도 역할을 할 건지 악기들이 연주를 할 때 리듬은 어떤 식으로 갈 건지 드럼을 어떻게 치고 그 그루브를 베이스가 어떻게 또 뒷받침을 해줄 것이며 네, 다른 악기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리듬 섹션이나 이런 것들을 움직일 건지 악기 편성은 어떤 악기들을 사용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거죠. 편곡이죠. 네. 어느 정도 편곡에 대한 이해가 되셨겠죠? 네, 넘어갈게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재편곡이란 무엇인가? 기존의 편곡을 바꾸어 곡의 분위기나 스타일을 바꾸는 작업. 네. 리메이크라 그러죠. 요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흔히 다 아시는 개념이니까 크게 따로 설명 없이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리메이크 곡들 원곡과 리메이크 곡들을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면은 될 겁니다. 네, 충분할 거예요. 네, 보겠습니다. 다음 악곡의 구성 요소.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하는 거는 정말 기본적인 이제 편곡의 개념입니다. 네, 볼게요. 되게 이제 뭐
학창 시절에 음악 진짜 뭐 중고등학교 때 음악 시간에서 배웠던 뭐 음악 시험에 나왔던 그런 정도의 이론들인데 네. 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다는 식으로 들어볼게요. 자, 1번. 자, 동기. 가락을 이루는 최소의 단위이며 보통 두 개의 마디로 구성됨. 이제 두 마디를 이제 우리가 동기라고 하는 거예요. 네, 동기. 그리고 2번. 작은 악절. 두 개의 동기가 모인 네 마디이며 A, B, C 등 소문자로 표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이거 1학년 수업이니까 여러분 다 이제 20학번이잖아요. 맞죠? 20학번. 네. 실용음악과 뭐 20학번들을 다 이제 같은 학번이고 하면 우리가 동기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둘이 같은 학번이야. 그럼 동기잖아요? 근데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이렇게 동기고 이 친구랑 이 친구랑도 동기인데 이 동기 두 명이 모이면 네 명이 되면 작은 악절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 펀치라인을 한 번쯤 꼭 써먹고 싶었어요. 그냥 생각이 났습니다. 동기 그냥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이렇게 동기가 두 마디인데 이렇게 네 명이 모이면 네 마디가 되면 작은 악절이 된다는 거죠. 네, 뭐 그렇고 이제 작은 악절이 이제 또 두 개가 모이면 큰 악절이 됩니다. 여기 써 있죠. 큰 악절. 두 개의 작은 악절이 모인 8마디이며 A, B, C 등 대문자로 표시한다고 하네요. 네. 그럼 이제 요 기본적인 형식의 종류들을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의 종류 해서 한도막 형식, 뭐 두도막 형식, 작은 세도막 형식, 세도막 형식 이렇게 있는데 한도막 형식은 이제 한 개의 큰 악절이면 8마디죠. 큰 악절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요에 많이 쓰인다.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동요들 뭐 진짜 짧은 동요들이 있잖아요. 네, 뭐 요새는 좀 긴 동요들도 있고 뭐 있겠지만 뭐 8마디로 딱 만들어진 노래를 이제 한도막 형식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두도막 형식. 두 개의 큰 악절 16마디로 이루어져 있으며 큰 악절 하나가 이제 8마디니까 두 개의 큰 악절이면 16마디죠. 네, 가곡에 많이 쓰인다. 이 클래식 음악들 보면은 그쪽에 이제 가곡이 있잖아요. 네, 뭐 혹시 클래식 음악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런 음악들 중에서 한번 우리나라 가곡이나 이런 뭐 외국 가곡이나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네, 두도막 형식의 노래, 그러니까 16마디의 노래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실용음악가니까 재즈 스탠다드 같은 노래들도 보면은 16마디 노래도 많이 있죠. 네, 다 32마디만 있는 거 아니니까요. 네, 두도막 형식이라고 하고 3번 작은 세도막 형식. 이제 작은 악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마디죠. 작은 악절 3개로 이루어진 악곡. 네, 12마디. 이제 작은 세도막 형식이라고 하고 세도막 형식. 네, 3개의 큰 악절 총 24마디로 이루어진 악곡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한도막, 두도막, 세도막. 네. 지금 이제 설명 들었던 악곡의 구성 요소나 뭐 형식의 종류 같은 것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냥 이제 짚고 넘어간 겁니다. 사실상 저도 지금 이제 이 뭐 바닥에서 음악을 하는 이런 바닥에서 열심히 뭐 작업도 하고 뭐 작편곡자, 프로듀서로서 뭔가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거 잘 몰라도 돼요.
이 다음부터 설명할 게 조금 이제 오히려 더 우리가 실용음악계에서 쓸 말들이 많고,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그냥 이제 거쳐가는, 네. 또 안 배울 수는 없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음악을 공부하려고 뭐 이제 대학교를 왔는데,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뭐 당연히 이제 실용음악이기 때문에 실용이란 말이 붙은 것 자체가 우리가 좀 실용적인 학문을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남들이 아는 거 안 배우고 갈 수는 없죠. 네.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한 번쯤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부분을 넣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그냥 한번 쭈루룩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그래서 필기를 해놓고, 뭐 나중에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뭐 수업이 다 끝나고 뭐 시간이 지났을 때 한번 이렇게 돌아와 보면서 이런 게 있었지 정도로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도 괜찮을 겁니다. 이 다음 부분부터가 이제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쓰게 되는, 그리고 여러분 익숙한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강의 계획서에다가 요걸 적어 놨을 겁니다. 2주차, 1주차 오리엔테이션이었고 2주차는 송폼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기로 했어요. 송폼이 정확하게 뭐냐면 그냥 진짜 말 그대로입니다. 노래의 그냥 폼이에요. 그 노래의 형식 같은 느낌인 거죠, 말하자면. 네, 노래가 송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벌스, 코러스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이제부터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편곡법에서 가장 이제 처음에 배우는 송폼에 대한 걸 처음에 배우죠. 네, 그런 파트라서 할 건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편곡법 1이라는 수업을 듣고 나서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도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이렇게 굳이 막 신경을 안 써도 우리가 그냥 작업을 하면서 계속 접하게 되는 것들이라서 뭐 이렇게 딱 이론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네, 많이 봤습니다.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송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곡을 만들 때 놀면 뭐하니라는 TV 프로그램, 제가 이제 뭐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겠지만 놀면 뭐하니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유고스타라고 이제 유재석이 드럼을 이제 처음에 쳐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른 유명한 아티스트들한테 이제 나눠주고 그거로 작업을 하는, 처음에 이제 뭐 릴레이처럼 해가지고 유희열한테 갔다가 뭐 유희열 이적 뭐 이렇게 진짜 훌륭한 뮤지션들, 어떻게 저희한테는 선배님들이죠. 네, 한테 가서 그분들이 뭔가를 만들고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보다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냥 이제 악기를 해서 이제 뭔가 이런 뭐 루프처럼 돌릴 수 있는 뭐 4마디 8마디 패턴을 만들어 놓고 다음 사람들한테 계속 넘깁니다. 네, 소스들은 다 제공을 하죠. 이렇게도 치고 저렇게도 치고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걸 다 넘기는데, 거기서 이제 아티스트들이 이제 뮤지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프로듀서가 필요하다. 뭐 프로듀서가 없냐? 뭐 프로듀서가 있어야 뭐 우리가 이런 구성을 짠다. 요 얘기에 나오는 이제 구성이란 게 바로 송폼에 관한 얘기인 거죠. 노래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어디에서 터졌다가 다시 죽였다가, 말하자면은 뭐 이야기의 기승전결 같은 거를 우리가 음악에서 만들어 주는 거죠. 네,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프로듀서로서 그런 작업을 할 텐데, 이런 송폼을 바꿔가지고 음악을 다르게 만들어 보는 작업들도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해볼 겁니다. 네, 그래서 송폼이란 거에 대해서 이래서 배우는 거고,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송폼하고 첫 번째 이제 나오죠. 벌스라고 해서 네, 절
이라고 하고, 보통 이제 A라고 대문자로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놨어요. 그 밑에 이제 그림 같은 것도 보이실 텐데, 이런 그림과 같이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써 넣은 거죠. 네. 그리고 2번 코러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뭐 후렴구 내지는 뭐 사비라고도 부르고요. 네. 그 이제 미국 말로, 그 영어로 이제 그 음악적인 용어로 썼을 때 코러스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 파트는 이거 지금은 이제 B라고 표시를 해놨죠.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곡, 지금 대중가요나 뭐 대중가요, 지금 대중가요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던 여러 음악 장르에서 그 많이 쓰이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원들이에요. 네, 가장 기본적인 애들이죠. 그래서 벌스랑 코러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곡을 뭐 아시는, 떠오르는 곡들이 많이 이제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지금 이제 예시 곡을 추천을 해줄 건데, 벌스 후에 코러스로 넘어가고, 또 2절 가서 벌스하고 코러스로 넘어가고, 네, 이런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음악이 나올 건데, 유명한 노래죠. 네,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기억이 나질 않는다. 확실한 건 그가 내게 미안하다고 했다.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웃음만 나와서 그냥 웃었어. 그냥 웃었어. 그냥 허탈하게 웃으며 하나만 묻자 해서. 우리 왜 헤어져? 어떻게 헤어져? 어떻게 헤어져? 어떻게 구멍난 가슴에 우리 추억이 흘러넘쳐. 잡아보려 해도 가슴을 막아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심장이 멈춰도 이렇게 아플 것 같진 않아. 어떻게 좀 해줘. 날 좀 치료해줘. 이러다 내 가슴 다 망가져. 구멍난 가슴이 어느새 눈물이 나도 모르게 흘러. 이러기 싫은데 정말 싫은데 정말 싫은데 정말 일어서는 널 따라 무작정 쫓아가서 도망치듯 걷는 너의 뒤에서 너의 뒤에서 소리쳤어. 구멍난 가슴에 우리 추억이 흘러넘쳐. 잡아보려 해도 가슴을 막아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심장이 멈춰도 이렇게 아플 것 같진 않아.
7시가 되면 난 어김없이 일어난다. 양치를 하고 샤워를 한다. 바뀌는 건 없다. 이별이란 그런 것이다. 네, 잘 듣고 오셨나요?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엄청 유명한 노래죠. 뭐 좀 옛날 노래기는 해도 여러분들 아마 많이 이제 들어보신 노래일 거예요. 네, 백지영 씨가 또 노래를 너무 잘했고 이런 뭔가 애절한 발라드에서 뭔가 감정이나 이런 감정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아 정말 백지영 씨는 진짜 그런 면에서는 탑 클래스 보컬인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기회만 된다면 한 번쯤은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은 네, 그런 보컬입니다. 네, 요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송폼적으로 설명을 한번 할 텐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배우는 개념 자체가 아주 기본적인 개념인 거죠. 송폼인데 보통 이제 요즘 노래들이 사실 지금 여기 적혀져 있는 것처럼 뭐 벌스로 바로 시작해서 코러스, 인터루드 없이 다시 또 벌스, 코러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주랑 간주가 없는 노래들이 요새는 많이 없죠. 그런 노래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곡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꾸며져 있죠. 네. 사실 이 노래도 거기에 있어서 정확하게 부합하는 노래는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려진 그림과 정확하게 부합되는 노래는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찾고 찾아서 그나마 좀 이제 알만한 노래를 찾아서 이제 이제 알만한 노래 중에서 여기에 부합되는 걸 좀 찾다 보니까 이런 걸 찾게 됐어요. 네. 뭐 저도 원래 아는 노래긴 했지만 네. 보면은 이 노래는 네, 노래가 바로 시작이 되고 네, 간주도 없고 그나마 제일 비슷한데 사실 이 노래는 벌스가 2번이 반복이 됩니다. 똑같은 그런 게 이제 2번이 반복이 되고 가는데 그나마 그래도 여기 지금 적혀져 있는 것과 가장 이제 이게 비슷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네. 벌스가 인트로 없이 바로 시작하고 간주도 없고 네, 그런 노래입니다. 이런 형식의 이제 노래를 여러분들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유명한 히트곡 중에 이 형식을 가지고 있는 노래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식으로 한번 노래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뭐 만들다 보면 이런 걸 만들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욕심이 나서 인트로를 만들고 뭐 인터루드를 넣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쯤 이거는 뭐 과제는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혼자서 작편곡과 학생들이니까요. 네, 우리는 뭐 하는 일이 곡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요거랑 이제 요거를 또 표현할 수 있는 곡을 제가 또 찾은 게 있어요. 뭐 이것저것 많이 찾다 보니까 뭐 이렇게 뒤적거리면서 찾았는데, 네, 어렵게 찾은 곡들이다 보니까 하나씩 다 소개를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요것도 명곡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웬만하면은 다 아실 노래예요. 이 노래는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입니다. 요것도 한번 또 곡을 듣고 올게요. 바람이 분다 서러운 마음에 텅 빈 풍경이 불어온다 머리를 자르고 돌아오는 길에 내내 글썽이던 눈물을 쏟는다 하늘이
네,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였습니다. 요것도 이제 한번 여러분들 뭐 지금 노래를 들으시면서 한번 이 형식을 뭐 귀로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벌스와 코러스로 이루어져 있죠. 당연히 뒷부분에 가서는 이제 뭐 브릿지 파트가 있고 또 반복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나 진행돼가는 부분이 지금 이제 예시로, 그러니까 그림에 그려져 있는 그런 형식과 비슷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벌스가 두 번이 돕니다. 네, 진짜 벌스 한 번 딱 하고 코러스로 가는 곡은 제가 못 찾았는데, 여러분들께서 혹시 뭐 여러분들이 듣는 음악이 뭐 제가 아는 음악이랑 또 다를 수 있고, 여러분들 아는 음악 중에 요거에 대한 좋은 예시가 있는 학생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뭐 제가 뭐 다음 강의 때라든가 거기서 제가 이제 적어놓고 그 예시를 잘 활용할 테니까. 네, 음악이 사실 엄청 방대하고 우리가 듣는 음악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 뭐 제가 지금 여러분들 가르치는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음악을 제가 안다고도 얘기할 수 없고, 또 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뭐 음악들 많이 듣는 친구들도 분명히 이렇게 있겠지만 뭐 모든 음악을 다 아는 게는 뭐 사실상 불가능하고 힘든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추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악 추천 받는 거 많이 좋아하거든요. 네, 혹시 이런 게 있으면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밑에 그림을 또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인트로덕션 벌스라고 해서 약간 이제 인트로처럼 이제 벌스가 쓰이는 경우, 코러스, 그 다음에 또 코러스로 진행이 되는 형식을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저는 이건 도저히 못 찾겠어요. 네, 찾으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도무지 떠오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도 곡을 만들어 볼 수 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계시고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요것들이 현재 그 대중가요의 형식에서는 많이 쓰이는 편은 아니죠. 지금 이제 뭐 그나마 첫 번째 그림은 좀 말이 안 되지 않잖아요. 지금 이런 명곡들도 다 있고, 저도 아까 들려드렸던 노래들이 진짜 좋아하는 노래들인데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요거는 제가 잘 못 찾겠습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혹시 아는, 뭐 여러분들이 음악을 듣다가 이거 내가 배웠던 건데 요거 요 진행 아니야? 요 형식 아니야? 하면은 추천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벌스와 코러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좀 많이 배워봤는데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지금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부분이 이제 브릿지에 대한 공부를 또 해야 돼요. 브릿지랑 이 다음부터는 뭔가 브릿지 여러 가지 형식들이 많아서 여기에 대한 할 얘기들이 뭐 이것저것 쭈루룩 많이 있고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강의 시간이 얼마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브릿지에 대한 설명은 이제 다음 시간 2교시 때 가서 더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네, 지금은 그냥 살짝 이제 2교시에 대한 살짝 프리뷰를 살짝 하고 갈게요. 그러면 그래도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이번 이제 2주차 때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는 송폼이었고요. 송폼에 이제 1, 2, 3, 4, 5, 6 지금 이제 1번, 2번이 벌스랑 코러스였죠. 네, 3, 4, 5, 6번을 우리가 이제 2교시 때 더 공부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노래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고 있는 거고요. 네, 2교시 때는 브릿지, 그 다음에 블루스 폼, 뭐 훅의 뭐 뭔지 정의, 뭐 그 다음에 리프레인, 반복구, 뭐 요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이제 벌스, 코러스, 브릿지를 알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실용음악과의 학생으로서 대중음악, 뭐 대중음악이라고 하면 가요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음악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다양한 진짜 우리가 현대 산업에서 이제 음악이 삽입되는 모든 음악들을 이제 사실
통틀어 말하면 대중음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거기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벌스, 코러스, 브릿지 이거면 다 쓸 거예요. 브릿지에도 이제 뭐 또 몇 가지 종류가 있고 한데 요거면 다 쓸 겁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앞에 그 그림들 있잖아요. 벌스랑 코러스를 했을 때 쓰는 그 저런 형식 꼭 가요에서만 찾을 필요는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그 뭐 연주곡이라든가 뭐 BGM이라든가 뭐 이렇게 영화에 깔리는 뭐 OST 사운드 트랙 같은 경우에서는 저런 형식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제 음악을 들으시면서 한번 그런 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 중에 되게 유명한 곡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꼭 추천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하여튼 2교시 때는 이제 브릿지 뭐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형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거기에 이제 관련된 예시나 이런 음악을 또 들어보면서 또 즐겁게 음악 듣는 거 다들 좋아하시죠? 네, 즐겁게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교시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네, 여러분들 뭐 집에서 또 들으시겠지만 잠깐 쉬시고 화장실도 한번 갔다 오시고 물도 한잔 하시고 그리고 나서 2교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2교시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